마음아, 넌 누구니? 좋은 책 읽어주는 굿TV입니다. 나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이 들리는 순간, 마음아 넌 누구니입니다. 지은이는 박상미, 오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 출근길에 매너와 배려가 뭔지 모르는데 거쪽에 버스를 타는 이름 모를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던 것 같고, 회사에 도착하니 나의 업무도 아닌데 자꾸만 떠넘기는 상사의 지시도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남자친구는 어떤 공감의 말도 해주지 않아서 더 서운했고, 집에 들어가니 하루 종일 힘들었던 저에게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엄마 때문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온정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답답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죠. 혹은 타인과 관계 맺기가 두려워 괜한 거리를 두는 경우 역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아침마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에 응답했던 저자 박상미 교수는 그간 고민 상담을 해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속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민의 근원에 스스로의 마음과 감정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기 어려우면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박상미 교수가 그동안 받아온 고민 상담 중에서 우리의 인생 흐름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남보다 더한 상처를 주는 이유, 상처에 뿌린 초감정을 돌아보는 법, 습관적으로 나쁜 사랑에 빠지고 많은 이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하는 이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 등 나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닫힌 내 마음을 여는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려면 건강검진 받을 때 마음도 스캔해 볼 순 없을까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고 싶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지켜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소문이 나면 곤란한 말들은 처음부터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좀 풀어놓고 싶어지죠. 들어주는 상대가 지켜주기도 하면 좋으련만 말이 된 내 마음이 어느 날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날에는 더는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공감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내 판단력에 대한 불신이 날마다 커져서 내 생각이 맞는 건지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말이 된 순간 그건 더는 나만의 것이 아니므로 말을 전한 사람만 탓할 순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끓어오르지만 그럴수록 자괴감만 깊어질 뿐이죠. 근육을 우리말로 힘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이 힘을 쓰게 하는 살이라는 얘기지요.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몸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육 덕분에 빠른 자세가 유지되고 관절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열량 소비가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죠. 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복부지방이 늘어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도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몸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살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불안과 우울 같은 병에 시달리며 마음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건 의욕이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기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잘 다치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만의 방으로 점점 더 숨게 됩니다. 그 방에서 우울이라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상처받을 일을 차단했으니 언제인 지금이 안전하다고 잘 다치는 마음을 보호하고 싶다면 마음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 힘살에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며 내 인생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야 해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게 두렵고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몸의 건강검진을 받듯이 마음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스스로 마음 근육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내 마음의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새를 길러야 긍정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관계를 살리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나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정말로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것들과 함께하며 내 안에 자신감을 찾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마음 근육 튼튼한 내가 되는 방법입니다. 험담에는 유쾌하게 복수하세요.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대학 때 연극 동아리를 같이 했던 친구가 늘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녔어요. 선배들에게 내 꼬리치고 아부한다라는 게 험담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수없이 고민하고 선배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내 주연을 맡는 너에 대한 시기 질투니까 내가 참아라 본인이 더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단역만 맡으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정도가 들은 조언의 전부예요. 저도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같은 동아리 내에서 싸우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두려워서 알면서도 참았죠. 그런데 얼마 전 거래처에 출장을 갔는데 우리 회사 담당 대리가 그 친구인 거예요. 세월도 10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잘 지낼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친구는 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너무 괴로워요. 35세 여 상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상처 입고 아파하는 나를 보며 즐기는 거예요. 그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의 말에 상처 입는 건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일 뿐.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수시로 감정의 격동을 겪는다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걸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보다 인성이 부족한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착함과 나약함을 혼동해선 안 돼요. 내 감정의 주체가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상처받고 괴로움에 빠질 것인지 지혜로운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해요. 주체로서 나 자신이 말이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가장 힘 빠지게 하는 일은 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평화로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무대응이 가장 유쾌한 폭스가 된답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일단 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영원히 평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 뒤끝없는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능해요. 하지만 그들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타인을 비방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서 잠시 주목하는 것 외에는 딱히 주목받을 일도 자신만의 콘텐츠도 없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욕망은 강한데 현재 내 삶이 욕망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조용히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활동하여 그를 비방하고 끌어내리면서 일시적인 자기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남을 비방하는 데 소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이런 말을 들려줬더니 한 내담자가 묻더군요. 사람들이 그가 하는 험담을 듣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그 친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봐 두려워요. 험담하는 사람 말만 듣고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관계 맺을 가치가 없는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 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하던 중에 분노 표현 테스트를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고 주문했죠. 참가자들은 곧바로 심장 박동증과 혈압 상승, 근육 경직 등 다양한 신체적 반응을 보였어요. 파인으로 인해 받은 상처, 그로 인해 분노를 해소하지 않은 채 내 몸에 저장해두면 심장 질환을 비롯한 육체적 질병으로 표출됩니다. 나의 감정과 건강을 타인의 혀에 맡길 것인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인지는 오로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감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 지치게 해요. 저 역시 수시로 타인에게 상처받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돌아보니 내 말을 들어주느라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받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내 가슴속에 살고 있다면 건조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가? 내 운명의 결정권을 내가 가질 것인가, 그에게 줄 것인가? 저는 수시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의외로 가볍게 상처에서 퍼져나올 수 있답니다. 공자가 말했어요. 자기 자신 책망하기를 두텁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묻기를 열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위령공 14장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데서 근심이 있다. 미령공 11자 소중한 내 인생을 잘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공부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면 낱말을 할 시간도 없고 낱말에 상처받을 이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별 대처법을 기억하세요. 왜 우리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많은 사람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을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질문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어딜 가든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은 거겠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길 원하죠.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고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걸까요?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는 기대와 현실의 상관관계로 나타나요. 현실에 비해 기대가 클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거죠. 모두와 잘 지내는 건 불가능해요. 당장 가족만 봐도 알 수 있죠. 3에서 4년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10년 넘게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낳은 자식 마음을 부모가 모르잖아요. 타인과 잘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적당히 잘 지내는 건 노력해본다 할지라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매일 얼굴 보며 일해야 한다면, 계속 얼굴 보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어떡하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친구는 평생 5명 사귀기 더 어려워요. 5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을 정말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가능성이 높은 거래요. 저도 아직 5명은 못 채웠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과 매일 얼굴 보고 일해야 한다면 유형별로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사람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적절한 시점에 상대가 가진 진짜 장점 하나를 찾아내서 먼저 칭찬해주면 시기심으로 인한 해코지를 면할 수 있어요.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건 능력은 없고 칭찬은 받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고 남은 에너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데에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겐 칭찬 한번 해주세요.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둘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가까이 두면 무척 피곤한 사람이죠. 부정적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 하지 말고 맞장구 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마세요. 반응을 안 보이면 눈치 보다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셋째, 상사에게 아첨하는 사람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드는 게 좋습니다. 상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첨꾼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넷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공감 능력 없고 눈치 없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사면 진짜 피곤하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사람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지 혼자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무시하고 외면한다 해서 증상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열심히 틀어주진 말고 재미없는 표정으로 눈만 응시하고 들으면 됩니다. 어쩌다 그가 남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순간이 포착되거든 화끈하게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경청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면 자꾸 대화하고 싶어지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피곤한 사람이 자기라는 건 아마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또 칭찬받으려고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남 얘기도 좀 들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어째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다. 단말도 행동도 더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고집을 부려도 꺾으려 하지 말고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매일 되새기세요. 그러면 열받거나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특히 예의 없는 사람과는 충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니 당장 버리는 게 좋아요.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대해줘도 바뀌지 않아요. 괜히 조언하거나 충고를 건네는 건 얻는 것 없이 관계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싸움을 피하기 힘들 때 6초흡을 하세요. 참거나 인정하거나 대응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살다 보면 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주고받는다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말로 생긴 상처가 더 크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됐다면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침착하게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화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홧김에 뱉은 한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쌓은 인연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3초 만에 뱉은 말 한마디로 30년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화를 참는 데 필요한 시간 6초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지면 말로 서로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뇌는 자극을 받으면 이를 먼저 편도체에 전달합니다. 편도체는 본능적인 예로 본능이나 정서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죠. 연인과 갈등 상황에 놓였고 상태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고 표정이 경직되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뇌가 언어의 자극을 받고 편도체에 전달하는 시간이 3초거든요. 그 3초 만에 욕으로 감정을 뱉어버리거나 주먹이 올라가거나 따귀를 날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이제 동물적인 반응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자극은 본능적 뇌인 편도체에서 이성적 뇌인 대뇌 피질로 전해지는데 대뇌 피질은 생각과 언어를 지배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도 3초예요. 즉 누군가가 나를 말로 자극하더라도 본능적 내 지배를 따르지 않고 그 자극이 대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6초만 참고 견디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조율되는 시간 6초. 그 시간을 견디면 새치혀가 사람 잡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본능적 뇌의 지시를 따르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강을 건너게 되려.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싸울 때 6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6초 동안 멈추고 상대 얘기를 들어주기란 평소에 6분보다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자극받았을 때 본능적인 감정에 지배당해버리면 우리 몸은 공격적인 활동 상태가 됩니다. 벼락맥박 호흡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도 저하되죠. 이때 입을 열면 관계를 죽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6초 동안 참는 연습을 해볼까요? 우선 눈을 감고 어깨를 쭉 핍니다. 3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3초 동안 숨을 내쉬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아랫배가 등허리에 붙을 때까지 다 내뱉는다는 기분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마시는 숨인 흡기는 걸어 3초, 내쉬는 숨인 호기는 입으로 3초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호흡법이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율해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합니다. 좀 더 감정을 참을 수 있다면 이 호흡을 5번 반복해보세요. 심장과 허파가 조율되면서
놀라울 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를 살리는 시간 6초를 기억하세요. 흥분해서 말싸움을 할 때 내가 먼저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방 또한 6초의 휴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의 내가 감성과 이성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6초 그렇지만 길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는 게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집 모든 재산은 어머니 명의였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와 반찬값을 아껴서 붓는 적금 통장이 다였지만 재산세 고지서와 예금 통장에는 어머니 이름이 박혀 있었죠.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아내 명의로 해준 것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몸으로 도와야 하는 일은 물론이요, 돈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마누라 몰래 보증서기가 아버지의 특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신혼보증보험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신혼보증을 사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종가의 중손인 아버지에게 촌스를 따지기 힘든 친척들까지 서류를 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칸방에서 시작해 처음 산 아파트를 거절하기 곤란해서 선 보증 때문에 잃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후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가 됐어요. 아버지 스스로 거절 못하는 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댓글에 남기시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굿TV 올림.